자, 요 돌덩어리 그려진 교재 숙제는 다음과 같이 6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다음 주가 고민인데, 다음 주에는 소개는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소개는 드릴 건데, 뭐 뒤에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있어서 이제 그게 뭐다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게 많이 동해방정식이나 이쪽에서 연습할 게 좀 많아 보여서,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쪽은 더 줄고요. 숙제 더 줄여서 나갈 거고, 대신에 이제 저쪽에서 많이 나갈 겁니다. 저쪽을 좀 더 많이 해오는 쪽으로 여러분이랑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얘기할 거는 합성함수라는 거를 첫 번째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 근데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잘만 들으면 됩니다. 내가 어떤 f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렇게 대응관계를 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함수 맞죠? 그쵸? 함수 맞고. 근데 우리가 y에서 z로의 대응을 주는 새로운 함수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함수죠, 그쵸? 자, 이랬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서로 f의 결과물이 다시 g의, 자, f 입장에서는 y집합이 결과값이지만, 나오는 값이지만, 그쵸? 계산 결과지만, g 입장에서는 이 값들이 입력이고 인풋이고 이 값들이 출력이죠, 그쵸? 나오는 값이죠, 그쵸? 알아들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랬을 때 이렇게 f 입장에서의 나오는 값이 g에 들어가는 값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f와 g를 연쇄적으로 적용하는 게 가능하죠, 그쵸? 오케이? 1이 5에 대응되고 2가 8에 대응되고 3은 7에 대응되고 4가 5에 대응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연쇄적으로 두 개의 함수를 적용하면. 그래서 (1을) 5에 2를 8에 3을 7에 4를 5에 대응시키는 이러한 대응을 사람들은 f와 g의 합성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성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쓸 거냐면 f를 먼저 하고 g를 나중에 하죠, 그쵸? 나중에 하는 걸 왼쪽에 쓰고 조그마한 동글뱅이를 하나 쓰고 f 이렇게 쓸 겁니다. 나중에 하는 걸 더 왼쪽에 쓰고 먼저 하는 걸 더 오른쪽에 쓸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F, G, H의 함수를 순서대로 적용했다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H 동글뱅이 G 동글뱅이 F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동글뱅이라고 읽었는데 그냥 한글로 H 합성 G 합성 F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뽀대나게 영어로 부르고 싶습니다 하면은 이거나 뭐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발음이 구리니까 콤포지션이라고 부르시거나 그냥 서클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뽀대나게 영어로 부르고 싶으시면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네, 저는 한글로 부르겠습니다. H 합성, G 합성, F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부르시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함수값 형태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G 합성 F라는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하면 5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시면 된다. G 합성 F라는 함수에 2를 대입하게 되면 8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사실 그냥 계산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표현은 보통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근데 결국 이게 1이라는 수를 F라는 함수를 거쳐서 G라는 함수를 거쳐서 나오는 결과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함수값을 우리가 이쪽에다가 표시할 거기 때문에 듣는 X값을 이쪽에다 쓰잖아. 그쵸? 그래서 이쪽에다가 그래서 먼저 하는 걸 이쪽에 나중에 하는 걸일수록 오른쪽에 쓰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실 거냐면 1을 F에 놓고 G에 놓고 계산한 결과가 5라고 나오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 내가 3을 물어봤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F3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G에다 대입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F3의 결과는 D일 거니까 G라는 함수에 D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세요 라는 결과고 그래서 7이 나오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성함수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연쇄적인 함수값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연쇄적인 함수값이 있을 때 이거를 합성함수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간혹 시키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쇄적인 함수값이 있을 때 합성함수구나. 합성함수의 계산은 이렇게 연쇄적인 함수값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크게 문제될 거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157페이지 1-2 같은 거를 쳐다보시면 fx는 x제곱이고 gx는 x 플러스 2고 f 동그라미에 g의 x를 구해주세요가 문제죠. 그쵸? 요런 게 문제인데 이렇게 합성함수를 계산해야 할 때는 연쇄적인 함수값으로 구하시면 된다. 연쇄적인 함수값.
안부터 적용해도 되고 밖부터 적용해도 됩니다. 어쨌든 gx라는 친구는 x 더하기 2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fx는 x를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 fx면 x를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f에 x 더하기 2가 들어오면 누구를 제곱하는 거겠어? x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이런 거는 제발 헷갈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거 같은 거만 안 헷갈리시면 되냐면 이런 것만 안 헷갈리시면 돼. 1-3번 같은 거 볼게요. 1-3번 같은 거 볼게요. 1-3번 조금 어려워서 그냥 해드리는 거야. 문제 보통 일반적인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게 아니고 진짜 갑자기 얘가 혼자 이상해가지고 그냥 해드리는 거야. fx는 x 있고 1-x 있고 x로 계산하는 경우는 x가 무슨 수일 때? 유리수일 때. 1-x로 계산하는 건 x가 무리수일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더라. 띠로링.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라는 거는 f 동그라미 f의 x를 얘기하는 거다. f를 넣고 f 합성 f니까 x라는 수를 f에 한번 대입하고 그 다음에 f에 한번 그 결과를 다시 한번 f에 대입해서 결과를 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할 건데 이거 당연히 x 값이 무슨 수일 때랑 무슨 수일 때로 나눠야 돼. 당연히 유리랑 무리로 나눠야 되죠. 그쵸? 그래서 동그라미 1번 x가 무슨 수일 때 유리수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x가 유리수일 때는 밑에 줄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fx는 x라고 쓰시면 문제가 없겠죠. 그쵸?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f 동그라미 fx가 어떻게 정리될 거냐? 그럼 f 자리 안에 요렇게 써주면 되지 않겠냐고. 연쇄적인 함수값으로 계산하자고. 그러면 fx는 지금 x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겠죠. 그쵸? 되나요? 요 부분을 요렇게 바꿀 수 있지 않냐. 되죠? 그런데 다시 fx니까 x 어차피 결과물도 유리수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또 유리수 자리에 들어가서 다시 x로 계산하실 수 있겠죠. 이런 느낌. 두 번째, x가 무리수일 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무리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쵸? 이 상태에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 안에 fx의 계산 결과를 집어넣을 건데 x가 무리수인 경우만 보고 있으니까 fx가 1-x로 계산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자, 1 무리수는 1 빼기 x를 해도 여전히 무슨 수야, 이거? 여전히 무리수인 거 맞죠? 그쵸? 요거는 빼박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밑에 줄로 내려가서 계산을 하면 될 거야. 그쵸? f에 x를 하면 1 빼기 x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쵸? 그럼 f에 얘가 들어왔으면 1 빼기 누구를 시켜주면 돼?
얘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쵸? f의 x면 1 빼기 x야. 그럼 f의 노랑이면 1 빼기 노랑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유리수인 경우에도 무리수인 경우에도 그냥 원판 그대로 x가 계산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다 라는 얘기고, 이건 식을 정리하는 거니까 조금 가슴 아팠다고 치겠습니다만 그냥 숫자를 처리하는 거는 훨씬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2-2번 같이 보면은 기호들을 조금 생략하고 보면은 이렇게 되고 1은 3에 대응되고 2는 1에 대응되고 이런 식이죠. 그쵸? 그러면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첫 번째 F2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쵸? F2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 F2 얼마에 나와요? 그렇지, 1이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F 동그라미 F의 2를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요걸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쵸? 요걸 계산하라는 얘기고, 동물 보고 있죠? 근데 F2가 아까 1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1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F1이니까 그냥 얼마로 계산이 되시면 돼? 3으로 계산이 되시면 되겠지. 마지막으로 F의 2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살짝 날먹을 좀 해볼까요? 연쇄적인 함수값이니까 F가 3번 이렇게 쓰여지는 상황인 거죠. 그쵸? F가 3번 이렇게 쓰여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요 결과가 3이 나오는 거 확인했죠. 그쵸? 요 결과가 얼마 나온다고 아까? 3인 거 위에서 찾았으니까 날로 좀 먹자. 그럼 F 얼마야 그냥? 그렇지, F 3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F3은 눈깔라보다 얼마? 4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합성함수, 요 동그라미 기호라는 걸 합성함수, 이렇게 합성함수를 한다 이렇게 부르면 되고, 다만 합성함수 기호는 이렇게 연쇄적인 함수값으로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이렇게 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잘 봐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만 짚으면 될 것 같아요. 되죠? 여기서 짚을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요것만 잘 보면, 다만 요것만 안 헷갈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158페이지에서 치환만 잘 하시면 돼요. 볼게요. 그러니까 3-3이랑 3-4는 1- 몇 번 풀듯이 그냥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는데, 3-1이랑 3-2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를 잡았을 때 함수 fx를 구하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쵸?
자,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 문제가 fx는 2x-1이고 f3x 플러스 1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다면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어떻게? x를 들어왔을 때 이 x-1인 거니까 3x 플러스 1이 들어오면 2배의 세모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그쵸? 따라오나요? fx 자리에 3x 플러스 1이 들어온 거니까 2배 되는 친구를 3x 플러스 1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문제가 쉽게 끝나.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죠?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f t가 3t 플러스 7이야. 만약에 그러면 이거 fx가 3x 더하기 7이라고 부르는 거 상관없나요? 이렇게 써 있으면 나 이렇게 읽어도 돼? 그것만 동의해줘. 안 돼요? 이거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죠? 문제 없죠, 그쵸?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들어봐. 3x 플러스 1을 치환하면 이 문제는 끝납니다. 보죠. 여기는 그냥 설명이었고 잔잔발이었고, 볼게요. 3x 플러스 1을 뭘로 치환? t로 치환. 그러면 거꾸로 x는 t-1을 3으로 나눈 모양이 되겠죠. 그쵸? 그럼 들어봐봐. f에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이 f의 뭘로 바뀌면서? t로 바뀌면서, 그죠? f의 t로 바뀌면서 2x-1인데 그러면 3x 플러스 1을 t로 치환했으니 우변도 t로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 이걸 해놓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하 선생님 2배의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네요. 그쵸? 뭐 정리를 살짝 해주면 3분의 2t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지. 아, 그럼 ft는 3분의 2t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왔으니 최종적으로 fx는 뭐가 나오겠어요?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겠죠. t를 넣어서 이렇게 나오면 x를 넣어도 이렇게 나오겠죠. 3x 플러스 1을 넣어서 저렇게 나온 것 뿐이지 x를 넣었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3-1번, 3-2번은 그 괄호 안을 치환하는 형태로 합성함수를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합성함수는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아차차. 그거 안 할 뻔했구나. 4다시 몇 번들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쵸? 4다시 몇 번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은 F 두 번은 F 동그라미 F인 거고요. F 세 번은 F 동그라미에 F 두 번인 거니까, 그쵸? 따라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F 두 번이면 F 동그라미 F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겨먹겠죠, 그쵸? 괜찮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위에 4가 있으면 이건 F 동그라미 F의 3, 4를 왜 넣어? 인 거니까. 그러면 그리고 F3은 F 위에 3은 요거였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뭐 F에 100을 하라는 얘기는 이걸 몇 번 쓰라는 얘기다? 100번 쓰라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오케이? 그럼 100번 쓰라는 얘기는 100번을 다 계산하라는 얘기겠어요? 아니면 무슨성이 있다는 얘기겠어요?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쵸? 반복이 되든 아니면은 파악하기 쉽든 규칙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일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찾아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합성함수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에서 다만 주목해야 될 것은 합성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예요. 이따가 또 비슷한 비유를 아마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좀 지저분한 비유일 수 있는데, 그럼 지저분한 비유는 하지 말자. 아니, 지저분한 비유를 해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지. 보통 사람이면 뭐 아니어도 뭐 할 말은 없겠지만 보통 바지 안에 속을 다 입죠, 그죠? 근데 얘를 먼저 하고 쟤를 나중에 하는 거나 쟤를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하는 거는 문제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쵸? 순서를 바꾸면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쵸? 함수를 처리하는 순서를 바꾸면 곤란한 일이 생기고요. 옷이랑 똑같습니다. 옷도 입는 순서를 바꾸면 상당히 힘들어지죠, 우리가, 그죠? 이건 너무 그런가? 공공장소에서 적합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어요. 겨울에 티셔츠를 입고 패딩을 입죠, 그쵸? 패딩을 입고 티셔츠를 입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쵸? 좀 길에서 좀 떨어져 갖고 싶고, 그죠? 괜히 한 1m 거리를 두고 싶고, 그쵸? 그런 것처럼. 함수를 합성하는 순서도 마찬가지로 바꿨을 때 문제가 생긴다. 서로 같은 결과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합성함수 얘기고요. 그 다음 역함수로 넘어갑니다. 어우,
이 단어를 잘 안 쓰더라고. 이건 알죠?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알았어요. 얘는 거꾸로 가다 뒤집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하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x, 얘를 y로 하는 함수 f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 f라는 함수는 잘 봐. 이 대응관계에 해당하는 화살표를 지금부터 뒤집을 거예요. 그러면 A, B, C, D가 각각 1, 2, 3, 4에 대응되는 모양이 될 거고 A가 3으로 대응, B가 1로 대응, C가 2로 대응, D가 4로 대응되는 모양이 되겠죠. 화살표를 뭐 했다고? 원래 있던 F에서 뒤집었다고, 그렇죠? 이 뒤집은 모양이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하나의 입력에 하나의 출력, 하나의 입력에 하나의 출력, 하나의 입력, 하나의 출력, 하나의 입력, 하나의 출력이죠. 함수가 여전히 돼요, 안 돼요? 되죠? 화살표를 뒤집었을 때, 대응관계를 거꾸로 했을 때에도 여전히 함수가 된다면 그 친구를 요 F의 역함수라고 부르게 되고 기호로는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쓰는 느낌처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럼 자, 천천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원래 f라는 함수에서의 정의역 x값에 해당하던 집합이 f의 역함수에서는 결과 y값의 역할을 하죠, 그쵸? y값의 역할, 즉 공역의 역할을 할 거고요. 원래 함수 f에서 공역의 역할을 하던 집합 y는 역함수, 관계를 대응관계를 뒤집었을 때는 x값의 역할, 무슨 역을 하는 거예요? 정의 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의 1에 대한 함수값은 b가 나왔던 건데 f의 역함수에서는 b에 대한 함수값이 1이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나왔고 역함수에서는 c에 대한 함수값이 2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원함수를 역함수로 바꾸면 얘와 얘 사이의 관계가 서로 위치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된다. 쏘는 놈 맞는 놈의 역할이 바뀌게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역함수 문제를 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사항을 가지고. 요게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그래서 역함수는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다만 보시면 x 역할, y 역할이 서로 바뀌게 되죠. 그쵸? 우리가 x 역할과 y의 역할을 서로 바꾸는 이동을 앞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평행이동은 아니고 무슨 이동인데? 대칭이동인데? 뭐에 대한 대칭이동? y는? 그렇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선대칭 이동을 걸었을 때 이렇게 됐었죠. 그쵸? 그럼 만약 역함수, 역을 했을 때 화살 대응관계 뒤집었을 때 여전히 함수라면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원함수와 역함수는 서로 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켜서 얻을 수 있다?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켜서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생겨 먹었다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꼬라지로 생겨 먹었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야. 정확하게 선대칭 이동을 시켜놓은. 오케이? 그래서 서로 이런 관계에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교점을 찾으라고 해도 그러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원래 함수 fx와 역함수 f 역함수의 교점을 잡으라고 하면 이러한 대칭의 성질 때문에 웬만하면 어디서도 같이 만날 것이다? y는 x라는 직선도 같이 만날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 세 개는 같이 만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랑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에 차라리 얘랑 연립하는 게 편하시겠죠. 그쵸? 그런 방법으로 교점을 구하게 된다까지 잡으시면 될 거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함수죠? 이러한 함수의 대응관계를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죠. 그럼 얘는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맞아요? 함수가 아니죠. 그쵸? 하나의 입력에 두 개의 출력이 걸리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즉, 어떤 함수가 역함수라는 게 존재하려면, 뒤집어도 여전히 함수이려면 출력 입장에서도 화살이 몇 개씩만 와 있어야 돼? 하나씩만 와 있어야 되는 거지. 딴 게 있어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치? 출력의 입장에서, 이 y값들 입장에서 하나의 출력에도 오직 하나씩의 입력만 걸리는 함수를 특별히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5글자로 1? 대1? 함수로 끝나지도 않았어? 대응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쵸? 그래서 역함수라는 거는 오직 1대1 대응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1대1 대응이 애초에 아니면 1대1 대응이 애초에 아니면 화살표를 뒤집은 결과가 함수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대1 대응인 함수들에 한해서만 역을 쳤을 때 여전히 함수일 거다. 라는 얘기고. 즉,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대칭 이동시켜서 얻으면 되고, 그래서 교점도 세 개가 같이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재에 있는 예제 2개 정도만 우리 확인을 해놓고 조금 쉬었다 가보도록 하시죠. 교재 중에서 어떤 거 볼 거냐면 우리 2-2번 먼저 볼 거고요. 2-1번 볼 거고요. 아니다. 2-2번. 2-2번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한번 볼게요. fx는 ax 더하기 b라고 써져 있고요. f1은 5라고 나와 있고 f 역함수를 쳐서 7을 넣으면 2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랑 b를 구해주세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구해서 곱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에서 봤듯이 저걸 역함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요 관계를 이용하면은 조금 쉽게 잡을 수 있겠죠, 그쵸? f 역함수에 들어가는 x값과 나오는 y값은 f로 돌렸을 때 둘의 역할이 바뀔 것이다, 그죠? 즉 f 역함수에 7이라는 값을 넣어서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f라는 함수에 누구를 대입해서 누가 나오는 거다? 2를 대입해서 7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F1은 오니까 A 더하기 B가 5가 나올 거고요. F2는 7이니까 2A 더하기 B가 7이 나올 거네요. 세상에 이거를 연립하라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거고요. 1-1번 볼게요. 1-1번에 좋은 표현이 있어서 그것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fx는 2x-3 이렇게 잡혀있고 g 합성 f에 x를 했는데 x를 만족시킨다라고 되어있죠. 자, 저 문구에다가 저 친구에다가 우리 별 하나 매겨줍시다. 저거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자, 지금 넣은 놈이 그대로 결과물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들어간 x값이 뭐든 간에 x라는 수를 넣으면 그대로 x가 결과로 나온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그리고 그게 어떤 x라는 아무 수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무조건 그놈이 그냥 그대로 나온대. 그러면 얘네 둘이 무슨 사이냐 이거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둘이가 역함수 관계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저 관계식을 만족하는 두 함수 f와 g의 관계는 반드시 역함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대로여야 되기 때문에. f를 처리를 했는데 그걸 다시 정확하게 완벽하게 되돌려 놓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f라는 함수 때문에 뭔가가 숫자가 바뀌었을 텐데 그거를 g가 완벽하게 되돌려 놓았다라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역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fx는 2x-3 그리고 우리는 gx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fx의 역함수식을 구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 역함수인데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 즉 xy를 바꾸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쵸? 그럼 최초에 주어져 있는 식이 fx는 이렇게 써있긴 하지만 y는 2x-3인 거잖아. 그쵸? 그래프로 치면. 그쵸? 그러면 이게 fx의 식이면 y는 x 대칭, x와 y의 역할을 바꿔서 뭐는 x는 2y-3의 형태로 쓰면 이게 역함수의 식인 거죠. 이게 역함수 그래프인 거죠. 됨? 역함수와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 x와 y의 역할을 서로 바꿔낸 관계,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킨 관계. 그럼 fx 그래프가 이걸 가지고 그릴 거면 gx 그래프는 이걸 가지고 그릴 거잖아. 그치? 근데 깔끔하게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라고 되어 있으니 정리만 살짝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 원래 fx가 이거였어? 그럼 역함수 gx는 이런 관계식이 될 거야. 근데 y는으로 정리해줘야 보기에 있는 형태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비슷한 거 하나 더 볼까요? 1-4번 같은 거 볼까? fx는 2분의 1x 마이너스 a라고 되어 있고 f의 역함수는 bx 더하기 4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가 지금 이거일 거니까, 그쵸? 얘는 이것처럼 숫자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식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요거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숫자 하나만 가지고, 저기 함수값 한두 개만 가지고 따지면 이게 맞을 거지만 이런 식 전체, x에 대한 식, y에 대한 식을 다룰 때에는 요 관계를 좀 이용해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럼 fx의 관계식은 요게 될 것이고, 그럼 얘를 바꾸시면 역함수 관계식이 된 것이. 오케이?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하시면 돼?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충분히 잡으실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지. 이런 느낌으로 역함수가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잠깐 졸린 사람들 보이니? 좀만 쉬고 와서 마무리 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